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멋진 왕이라면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 같은 위인들의 롤모델이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세계를 정복한 그 주인공은 알렉산드로스 3세. 우리가 아는 이름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렉산더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그 이름 자체가 전설이 되는 것이었죠.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명예욕이 유별났습니다. 세상을 무대라 여기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인지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부왕이 이기고 오면 축하할 일인데 주변에서 이유를 묻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겨버리면 내가 왕이 되어 정복할 땅이 남아있겠는가? 이 말 한 줄로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안정된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부케팔로스. 다들 저 말은 답이 없다고 손살에 치던 난폭한 말이었죠. 그런데 12살 밖에 안 된 알렉산더가 그 말을 길들여버립니다. 심지어 파르메니온, 클레이토스 같은 당대의 용맹한 장수들도 못하던걸요. 비결이 뭐였냐면 관찰력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말이 난폭한 이유가 성격이 아니라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해서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태양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해 자신의 그림자가 안 보이게 만들고 천천히 말 위에 올라탑니다. 그 장면을 본 필리포스 2세가 감탄하며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그릇에 맞는 왕국을 만들어라. 마케도니아는 내게는 너무 좁구나. 이 일화는 단순한 말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훗날 정복지에서 단순히 짓밟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문화와 사람을 세심하게 이해하려 했던 태도와도 닮아있죠. 그런 알렉산더를 완전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필리포스는 알렉산더가 13살이 되자 직접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붙입니다. 문제는 알렉산더가 꽤 다루기 어려운 타입이었다는 거죠. 호방하고 자유롭고 때로는 건방지기까지 한 소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가 꺼낸 카드는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는 알렉산더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알렉산더는 이 책에 완전히 빠져들어 베개 밑에 두고 잘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알렉산더는 영웅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더는 운동신경도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어느 날 주변에서 올림픽에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다. 왕들과 겨룰 수 있다면. 알렉산더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상대가 강자가 아니라 왕이어야 게임이 성립해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 알렉산더에게 소울메이트가 생깁니다. 바로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동성 연인설까지 놔둘 정도였습니다.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 속 안개에 가려져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헤파이스티온은 알렉산더에게 단순한 전우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주는 정신적 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함께 세상이 기억하게 될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에게 무대가 준비됩니다. 그 무대를 만든 건 아버지 필리포스였죠.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개조합니다. 핵심은 바로 팔랑크스와 헤타이로이였습니다. 팔랑크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m 정도 되는 긴 창 사리사와 청동방패를 든 중보병 집단, 정면 충돌에서 웬만해선 뚫리지 않는 말 그대로 인간 방벽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인간 믹서기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헤타이로이는 귀족들로 이루어진 돌격을 위주로 하는 중기병대였는데요. 귀족들의 자제들을 인질 개념으로 데려와 훈련시키며 창설한 중기병대였습니다. 알렉산더 전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병대인데 알렉산더와 함께 싸우며 충성심과 사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 알렉산더의 대표적인 전술이 나옵니다.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인데요. 보병인 팔랑크스가 전방에서 모루가 되어 적을 묶어놓는 사이 전선을 빠져나온 기병인 헤타이로이가 망치가 되어 적의 옆이나 뒤를 빠르게 돌아 후려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뒤나 옆에서 공격하면 포위하는 형태가 되어 적의 진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항상 망치의 맨 앞에서 돌격합니다. 기병의 선두에 서서 싸우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건 그냥 목숨 내놓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훗날 알렉산더가 위대한 왕이 되었을 무렵에도 그는 늘 선두에 섰고 그 대가로 부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선두에 서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설 수 있는 한 연기를 계속하리라. 이제 알렉산더는 시험대에 섭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그리스 패권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에서 좌익의 부대를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테베의 최정예 부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군부의 지지를 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그리스 전역이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뒤로 한 채 세부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면서 갈등은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원래도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결혼은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 날 터졌습니다. 세부인 클레오파트라의 삼촌이자 필리포스의 측근인 아탈로스가 술기운에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신들께서 마케도니아의 합법적 후계자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축하의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통 후계자가 아니라며 왕세자 지위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알렉산더는 즉시 격분해 아탈로스에게 술잔을 던졌고 그 광경을 본 필리포스는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아들이 망친다며 화를 냈습니다. 왕은 칼을 뽑아들고 다름 아닌 자기 아들에게 겨눕니다. 축하의 자리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뒤집혔죠. 결국 분이 가라앉지 않은 필리포스는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를 추방해버립니다. 훗날 어찌저찌 돌아오긴 했지만 이미 한번 금이 간 부자 관계는 끝내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가 호위병에게 암살당합니다. 누가 봐도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가 의심받을 만한 그림이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알렉산더는 이미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 그리스 전역이 들썩입니다. 겨우 20살짜리가 뭘 하겠어? 알렉산더는 여기서 바로 답을 보여줍니다. 전격전을 펼쳐 순식간에 반란을 진압하는데요. 재밌는 건 알렉산더는 일단 적이 항복을 하면 꽤나 관대했다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은 항복하면서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테베만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테베를 본보기로 철저히 파괴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스 세계는 그걸 보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전설의 무대 페르시아로 향합니다. 그런데 원정을 떠나기 직전 알렉산더가 왕실의 재산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바닥이 보일 정도로 퍼져버립니다. 이걸 보고 신하 페르디카스가 묻습니다. 폐하,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 폐하께는 무엇이 남습니까? 알렉산더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대들이라는 희망이 남지. 이 말에 부하들은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대왕의 희망을 믿고 함께 동방으로 간다. 이후 부하들은 알렉산더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를 향한 신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거의 신앙에 가까운 경지였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군대는 마침내 페르시아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